제6호 태풍 카눈에 따른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대구 지역 학교가 휴업하거나 개학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현재 개학한 학교 가운데 기숙사를 운영하는 4개 학교를 제외한 47개 학교는 내일 하루 휴업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소멸의 실태를 점검하고 대안을 찾아보는 케이블 TV 공동기획 시간. 지자체마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제대로 된 효과를 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최근 정주 인구 대신 체류 인구를 늘리려는 지자체들의 노력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남북으로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나라 전 지역이 태풍 영향권에 들 전망입니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태풍의 진행 상황별 행동 요령을 유철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먼저 태풍이 예보됐다면 거주 지역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각종 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 재난정보를 주변 사람과 공유하고 어떻게 대피할지도 미리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이나 간판은 미리 결박하고 창문은 흔들리지 않게 단단히 고정해야 합니다. 논둑은 미리 점검하고 물꼬를 조정해야 합니다. 혹시 모를 비상 상황에 대비해 욕조에 물을 받아두고 랜턴과 양초, 응급용품 등 비상용품 등을 준비해 놓습니다. 태풍특보가 발효됐다면 우선 외출을 삼가야 합니다. 집안 등 실내에서의 안전수칙도 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 강풍이 예상되는 만큼 출입문과 창문은 닫고 유리문에서는 되도록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가스 누출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미리 차단하고 집 안팎의 전기시설은 만지지 않아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실외에 있다면 즉시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하고 공사장이나 지하 공간 등 위험 지역에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차량은 서행하고 특히 침수된 도로나 지하차도, 교량 등을 통행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한편 스마트폰에서 안전 디딤돌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면 실시간 태풍 발생 정보와 행동 요령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유철미입니다. 지역 소멸의 실태를 점검하고 대안을 찾아보는 케이블 TV 공동기획 순서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지자체마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제대로 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최근엔 정주 인구 대신 체류 인구를 늘리려는 지자체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북을 대표하는 관광 거점 도시인 전주시도 방문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 안간 힘을 쏟고 있습니다. SK 브로드밴드 유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 인구 감소 시대, 정주 인구만이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유일한 해답일까요? 자, 이런 문제의식 속 정주 인구의 대안으로 등장한 개념이 바로 체류 인구입니다. 네, 생활 인구, 서비스 인구, 관계 인구 등 다양하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자, 국토연구원은 체류 지역의 유형을 이렇게 5가지로 구분했는데요. 자, 1박 이상을 체류하는 거점형, 자, 체류 인구나 정주 인구 모두 적은 과소형, 그리고 목적 달성 후 지역을 빠르게 이탈하는 목적형 등인데요. 네, 전북 지역을 살펴보면 해양 자원이 풍부한 부안, 그리고 겨울철 스키로 유명한 무주 등을 계절형으로 분류했고, 나머지 시군은 체류보다는 방문의 목적을 둔 과소형이나 목적형으로 구분했습니다. 특히 전북의 대표 관광 거점 도시인 전주의 경우 목적형으로 분류된 점이 가장 아쉬운 대목인데요. 자, 그렇다면 1박 이상의 체류 인구를 늘리기 위해 전주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전주 한옥마을입니다. 한 해 1,000만 명이 넘게 찾고 있지만
당일 방문에 그치는 이른바 목적형 체류객이 대부분입니다. 1박 이상의 숙박을 유도하기 위해 전주시가 잡은 키워드는 바로 야간. 시는 그동안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하고 밤에 즐길 수 있는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여 왔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전주 남부시장 야시장은 밤 손님을 잡기 위한 대표 콘텐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기에 전주시는 올해 초 강릉, 진주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야간 관광 특화 지원형 도시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젊은 세대들 그리고 밤에 조금 쉬고 싶어하는 이제 관광객이나 시민들을 위해서 야간 관광에 좀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이제 인프라와 컨텐츠를 좀 확장시키면 관광의 이를테면 범위 자체가 주요관으로 확대되어서 지역 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주시는 또 한옥마을에 집중된 관광 수요를 분산하는 노력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관광지를 확장해 체류 시간을 늘리겠다는 구상인데 전주 한옥마을과 아중호수를 잇는 3km 길이의 관광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광 쪽 관련해서 정말 핵심 사업과 연계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민선 8기 내에 시작할 수 있는 그렇게 반드시 하여튼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전주시가 당일치기의 목적형 체류 지역에서 1박 2일의 거점형 관광지로 거듭날지 주목됩니다. SK 브로드밴드 유철미입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순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순천에서는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한창인데요. 대한민국 1호 국가정원이란 이름에 걸맞게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가득합니다. 그중에서도 193헥타르에 이르는 대규모 정원을 내 집처럼 살아볼 수 있는 1박 2일 숙박체험 프로그램을 LG 헬로비전 서경 기자가 소개합니다. 이곳은 대한민국 1호 국가정원 한편에 조성된 가든스테이 신랑계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의 관광객들이 몰려들면서 이곳의 캐빈하우스 35개 동 모두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원 속에서 편히 잠들 수 있도록 만든 체험인 만큼 삼나무집 캐빈하우스 안은 에어컨과 냉장고, 샤워실 등 편의시설이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오후 3시 입실 시간이 되자 숙박객들은 한껏 부푼 마음으로 입장해 가든스테이 곳곳을 둘러봅니다. 나무가 굉장히 커서 우선 주변에는 수목원에서도 좋은 나무가 많지만 되게 이국적이고 색다른 기분의 꽃도 다양해서 좋았어요. 네. 식물들이랑 교감을 하는 느낌이랄까 이러면서 좀 자연 속으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식사는 별도로 챙겨오지 않아도 됩니다. 순천에서 자란 농수 특산물로 만든 셰프의 코스 요리가 숙박객 모두에게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순천만에서 캔 꼬막을 넣은 수프와 순천식 닭구이, 그리고 고흥 피조개와 여수 문어가 들어간 편백찜으로 구성됐습니다. 소스부터 채소와 육류까지 모두 전남에서 생산된 식재료로 완성한 요리입니다. 우리 순천 농민이 농사진 거 전부 다 해가지고 우리 그릴라치 해가지고 제철의 음식 갖고 순천의 식자재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식사를 마치면 가든스테이 중앙 잔디광장에서 한여름밤의 요가가 펼쳐집니다. 강사의 시범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동작을 따라하는 사람들. 하루 동안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긴장돼 있었던 몸을 풀어주는 시간입니다. 어두운 밤 국가정원이 문을 닫았지만 가든스테이 숙박객들은 그 누구의 방해도 없이 정원을 통째로 빌린 것처럼 둘러볼 수 있습니다. 잔디길을 따라 그림처럼 놓인 삼나무집 캐빈하우스, 193헥타르의 국가정원을 내 집처럼 올여름 정원에서 살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경상북도 김천시는 인구 13만 명의 작은 소도시인데요. 지역 내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관광객들이 머물고 즐길 수 있도록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엔 새로운 자원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이어지고 있는데요. ATCN 최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탁 트인 호수 위로 길게 놓인 출렁다리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아슬아슬 걸음을 내딛다 보면 짜릿한 집 와이어와 스카이워크 체험이 관광객들을 기다립니다. 출렁다리는 밤이 되면 30여 정의 조명들이 불을 밝히며 화려한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특히 직지문화공원의 경관조명과 삼형대사공원 내 평화의 탑은 국내 대표 야경 명소로 꼽힙니다. 김천의 명산 황악산과 직지사를 연계해 문화, 생태, 체험형 관광지로 거듭난 삼형대사공원은 김천의 큰 자랑거리입니다. 공기도 좋고 직장 생활하는데 가족끼리 1박 2일에 오니까 삼형대사공원 1박 2일로 처음 왔는데 딸이 신청해 왔어요. 참 다음에 꼭 또 들리고 싶은 곳입니다. 요 가까운 직지사 절도 있고 요 가족과 같이 한번 가고 싶고 참 좋네요. 또 수도산에 위치한 국립 김천치유의 숲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웰리스 관광에 뽑힐 만큼 이제는 김천하면 빼놓을 수 없는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김천시는 차별화된 관광 자원을 활용해 잠시 스쳐가는 곳이 아닌 김천의 낮과 밤을 오로지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관광도시로 변신했습니다. 부항댐과 직지사 권역에는 한옥 숙박시설과 펜션, 박물관 등을 조성해 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확대했습니다. 체류형 관광을 위해 삼형대사공원과 생태휴양펜션, 수도산 자연휴양림을 운영 중에 있고 더불어 사계절 썰매장, 미디어 아트, 주풍형 관광 자원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관광객 유치를 위해 스타 마케팅, 여행 전문가 초청 팬투어, SNS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나이트 투어인 직지골 야행 등 관광 상품도 함께 연계해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김천을 찾는 관광객이 계속 늘고 있는 상황. 올해는 관광객 20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큰 목표를 세우면서 체류형 관광도시로 거듭난 김천시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HCN 뉴스 최현철입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지역 활성화를 위해 문화와 관광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서울 강남구는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진 의료관광 활성화에 다시 한번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딜라이브 엄종교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지난 6월 압구정동에 문을 연 강남 메디컬 투어 센터. 외국 의료 관광객을 위해 통역과 픽업은 물론 의료기관과 주변 관광지 연계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곳입니다. 원래는 관광정보센터였지만 지난 2020년 운영이 중단된 이후 3년 만에 의료관광 분야를 특화시켜 다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일상 회복 이후 의료 관광객으로 북적이길 강남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こんにちは、강남에いらっしゃった皆様欢迎来到江南医疗旅游中心 강남에서 의료 관광을 경험하시고 좋은 기억을 갖고 고국에 돌아가실 수 있도록 실제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서울시를 방문한 외국 의료 관광객은 역대 최고인 32만 명. 이 중 약 41%인 13만 명이 강남구를 찾았고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해도 약 26%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2만 6천 명으로 80% 급감했는데 지난해에는 5만 9천여 명이 찾아 회복세를 보이는 추세입니다. 이에 맞춰 지역 내 병원들도 환자를 맞을 준비로 분주합니다.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한다기보다는 SNS, 일본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위주로 해서 병원 정보라던가 이벤트 정보라던가 그런 걸 알려줌으로써 K-팝, K-콘텐츠와 같이 K-열풍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K-의료. 관광객의 체류 기간이 길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관련 인프라가 풍부한 강남구에는 최적의 관광 상품입니다. 한국 드라마, 콘서트, 오페라 이거 하시면서 오시면서 같이 저희 병원 오신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문화랑 다 서로 유기적으로 이렇게 겹쳐가지고 같이 상승 효과가 있어서 핫한 데가 강남이어서 그렇기도 하고 외국인들이 한국 강남의 의료관광을 경험하시기 위해서 최소 2주 정도에서 장기간에는 1년까지 체류를 하십니다. 그러면 숙박, 쇼핑, 먹을거리, 관광지까지 여러모로 많은 부분에서 이용을 하고 계시고요. 강남 지역의 특성과 강점을 활용해 전략적으로 육성 중인 의료관광. 강남구는 올해 10만 명의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엄종규입니다.
동대구역 광장에 흉기를 들고 있다 붙잡힌 30대 남성 A씨는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 흉기를 가지고 갔다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검거 당시 A씨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고 마약 검사에서도 음성으로 나왔지만 누군가가 나를 조종하고 있다는 등의 말을 함에 따라 정신질환 이력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살인 예비 혐의도 적용할 방침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눈에 따른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대구 지역 학교가 휴업하거나 개학을 연기한 것으로 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긴급회의를 열고 현재 개학한 학교 가운데 기숙사를 운영하는 4개 학교를 제외한 47개 학교는 10일 하루 휴업하기로 했습니다. 10일 개학할 예정이던 7개 학교는 개학을 연기하고 예정된 수련 활동과 방과후 활동도 미루기로 했습니다. 돌봄 교실의 경우 부모가 등하교에 모두 동행한 경우에만 받기로 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의 중리정압관리소 증축 방침을 철회하라는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구주민자치위원회 등 60여 명의 주민들은 중리정압관리소 증축을 반대하는 집회를 한국가스공사 앞에서 열었습니다. 주민들은 달서구에서 위험하다는 이유로 설치가 무산된 시설을 서구에 증설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며 즉각 백지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한국가스공사는 주민들의 반발 속에 이르면 다음 주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열 예정입니다. 오늘 이 시각 전국 핫이슈를 살펴보는 오늘 전국 시간입니다. 먼저 경기 소식입니다. 2년 전 경기 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2명이 잇따라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경기 지역 교원단체들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관련 대응팀을 꾸려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이어서 서울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마을버스 업계는 승객이 줄고 감염병 주기적 유행 이후에도 회복이 더디면서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기야 처우 문제로 운전기사를 찾기도 어려워지면서 악순환이 반복되자 서울 성동구에선 운전기사에 대한 직접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인천 소식입니다. 국토부가 이달 중에 서울 5호선 연장 노선을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와 김포시 두 지자체의 최종안을 받아서 평가를 통해 결론을 짓겠다는 겁니다. 지자체 간 합의를 기대하긴 어렵고 더 이상 사업을 늦춰서도 안 된다는 판단에 섭니다. 마지막으로 세종시 소식입니다. 이달 말부터 세종시에서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업체에선 지역화폐 여민전 사용이 제한됩니다. 제한 대상이 되는 가맹점은 농협 하나로마트와 병원, 약국, 주유소 등 171곳이며 이는 전체 여민전 가맹점의 1.3% 수준입니다. 이상 이 시각 전국 소식입니다. (10일) 밤까지 태풍의 영향으로 100에서 300mm의 많은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흔들릴 위험이 있는 간판이나 지붕은 단단하게 결박하고 유리창은 파손되지 않도록 문틈에 박스를 끼우거나 테이프로 고정해야겠습니다.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대비 철저히 하시고 기상 정보에 항상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